네, 세종 클래스의 박세종입니다. 오늘 드디어 초등 3, 4학년 수화연산 분수의 이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이해. 그래서 이제 어제가 아니고 저번 강의 때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죠. 그래서 자연수는 1을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분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분수의 필요성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단위 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분모와 같은 분수끼리 또 크기 비교하는, 그래서 새로운 수가 나오면은 항상 수를 비교하는 활동들을 했었죠. 수직선 위에서. 그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필요성이 왜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양을 숫자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자가 3판이 딱 있죠. 그러면은 와, 피자가 3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느 정도 먹고 이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피자 몇 판이 남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3판은 아니고 2판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수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분수를 나타내기 전에 1의 기준이라는 거를 먼저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제 1로 정하는 전체를 얘기합니다. 분수를 봤을 때. 그래서 항상 1의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사과를 셀 때 사과 하나가 1의 기준이었죠. 네. 그래서 1의 기준을 정하고, 일단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등분합니다. 등분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그래서 1의 기준을 이제 같은 양으로 분할하는 것을 등분이라고 해요. 이제 같다는 뜻이거든요, 등이. 그리고 조각은 그 등분을 했을 때 생기는 크기, 같은 크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등분했을 때 한 조각을 조각을 얘기하는 거죠, 한 조각. 그래서 일단 이 용어를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이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피자를 한 판을 반으로 나눴어요. 반으로 나눴다는 말은 뭐냐면 2등분했다는 거거든요. 2등분. 그래서 이 초록색 이 전체, 이거는 우리가 한 판이잖아요. 한 판인데 분수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 2가 있죠. 이게 2등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면 피자 한 판, 1의 기준이 피자 한 판이었잖아요. 그래서 1의 기준을 쓰고 피자 한 판을 2등분한 2조각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피자 한 판을 2등분한 2조각, 일단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선 하나 그려주고요. 그러면은 이거 반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자 한 판을 2등분한 한 조각 이렇게 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조금 더 나눠볼게요. 이 한 조각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4분의 1인데, 요거는 어떻게 읽냐면 피자 한 판을 4등분한 한 조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어렵지 않죠? 피자를 4개로 똑같이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조각. 그럼 이 3조각을 한꺼번에 부를 때는 피자 한 판을 4등분한 3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분은 원래 정확하게 나누는 건데 실제로 피자를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어림을 배웠어요. 어림. 대략 4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표기법이에요. 분수는. 그래서 아까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거를 1의 기준으로 삼으면 한 판이죠. 이건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피자 두 판, 그리고 피자 한 판을 3등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3등분한 한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랑 더하기 3, 2와 1을 3등분한 한 조각,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길죠, 읽기가.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읽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더하기는 말 그대로 옆에 놓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개의 판이 있고 옆에 놓는다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셀 수는 아직 없잖아요, 이게. 이쪽은 하나, 둘, 셋인데 이걸 셀 수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건 없죠. 이게 새로운 이제 표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연수를 가지고 이거 다 자연수잖아요, 배웠던 거. 이렇게 여기 가운데 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느낌을 양을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분수를 보고 일단 분수에서 또 용어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분모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분모. 그래서 1의 기준을 몇 등분했는지 나타내는 수예요. 그래서 요거 위에는 3등분했다는 거고 이건 7등분했다는 거고 여기는 4등분했다는 거죠. 똑같이. 분자는 뭐냐면은 이 선 위에 적힌 숫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이 분자. 위에가 분자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보면 아래 게 분모, 위에가 분자 이렇게입니다. 됐죠? 그럼 분수는 뭐냐면 1의 기준을 분모만큼 등분한 다음에 그 만든 조각 한 개의 크기를 단위로 하여 단위라는 말이 있죠. 이게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단위를 분자만큼 모은 양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 방식이에요. 표현하는 방식. 네, 표현 방식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의미가 뭐냐면 1을 3등분한 두 조각이고 이거는 1을 7등분하고 그 4조각이라는 의미죠. 읽을 때는 7분의 4라고 읽고 이건 3분의 2라고 읽습니다. 좀 길잖아요. 얘는 1을 4등분한 조각을 4등분한 9조각. 네, 4분의 9.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양이에요, 양들인데 여기 조금씩 늘어나죠, 하나씩. 보시면은 1의 기준을 만약에 이걸로 잡았어요. 1의 기준. 중요해요. 분수를 나타낼 때는 1의 기준을 일단 정해야 됩니다. 1의 기준이고 이거는 3분의 3개로 나눈 것 중에 3조각이라는 뜻이죠. 뭐 어렵지 않죠? 1은 3분의 3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단위 분수는 뭐냐면 분자 위에 있는 거죠.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분자가 1이면 단위 분수라고 불러요.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불러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3분의 0도 분수라고 부르는데 3분의 1, 3분의 2 둘 다 이 밑에보다 위에가 더 작죠. 그래서 작은데 0은 안 돼요. 0은 진분수가 아니고 1부터 여기 2까지 이 두 개가 진분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분수는 뭐냐면은 이 분모가 분자랑 똑같거나 더 크면은 분자가 더 크면은 이걸 가분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대분수, 분수의 종류예요. 1의 기준보다 큰 분수예요. 1의 기준이 3분의 3이었잖아요. 이것보다 커야 돼요.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을 함께 표현한 분수를 우리는 대분수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건 대분수는 아니고 가분수죠. 그래서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가분수는 1보다 큽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피자처럼 3분의 4를 3분의 3은 4조각이거든요. 4조각.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1과 3분의 1 이렇게 읽거든요. 네. 근데 3분의 6은 2랑 똑같아요. 이거는 대분수로 나타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연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수랑 진분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분류됐죠? 다시 한번 이거 보면은 1의 기준을 정한 다음에 여기 1의 기준을 정한 다음에 단위 분수를 정해야 돼요. 1의 기준을 정하고 이걸 3개로 나눠야지 해서 3개로 나눴죠. 나눠서 그 중에 한 조각
이게 단위 분수가 되는 거예요. 단위 분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과 하나 있는 것처럼 3분의 1만큼의 이 조각 이름이 3분의 1인 거예요. 이 조각이 두 개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3분의 2. 3개로 나눈 조각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죠. 3개는 3분의 3. 4개는 하나, 둘, 셋, 넷. 3분의 4다. 그럼 이걸 다르게 나타내면 아까 피자 한 판하고 3분의 1 조각이었잖아요. 그처럼 이건 피자 한 판. 그래서 이건 대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은 양인데, 자, 기억해 주세요. 양은 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3분의 4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똑같아요. 3분의 4랑 대분수로 나타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대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가분수는 또 무슨 말이냐면 3분의 6은 2로 나타내면 되는데 자연수만 가지고 진분수 부분이 없잖아요. 조각이 난 게 없고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자연수로 쓰는 게 맞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가분수 형태로 나오면은 대분수나 자연수로 바꿔서 답을 쓰는 게 맞거든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분수가 뭔지는 조금 아셨을 거고 이 용어들도 한번 아셨을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또 수많은 양이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양이에요. 양. 이게 중요한데 우리 수학을 배울 때 어떤 양을 표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양을. 여러 가지 양이 있는데 이건 다 양이에요. 양. 양을 어떤 문자로 표현하면 또 수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1의 기준을 일단 정해요. 이게 1이다. 이게 1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자연수를 배웠잖아요. 자연수. 그러면 1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1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표현할 수 있어요. 자연수로. 2로. 3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연수만 가지고 얘 이걸 다 자연수로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걸 1로 놓으면은 자연수로 표현을 못 한다. 만약에 얘를 1의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한 개, 요거는 하나, 둘 해가지고 두 개, 요거 앞에 거는 세 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1의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의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이걸 1의 기준으로 정하고 쓰다가 좀 작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단위 분수를 정하면 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의 기준을 정하고 단위 분수를 정해요. 어떻게 정했냐면 3분의 1을 한 게 단위 분수다. 그러면 이 모든 양을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위에 보시면 분수로 다 표현했죠. 없는 건 3분의 0,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3분의 5, 3분의 6 이렇게 가분수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진분수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거는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가분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분의 3은 그냥 자연수로 표현하면 되죠.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1로. 그래서 가분수라고 부르는 거고 얘도 이렇게 나타나는 게 더 편리하죠. 한 판하고 한 조각 이렇게 그림 보시면 한 판하고 3분의 1 조각인 거죠. 네, 이렇게 똑같아요. 이것도 얘도 그냥 자연수로 표현하는 게 낫죠. 더 간단한 걸로. 근데 이렇게 분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느낌 오죠? 3분의 7은 이렇게 두 개랑 한 조각. 얘는 이거 틀렸네요. 이거 제가 나중에 수정해 놓을게요. 여기는 3분의 2죠. 2. 네.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고 이거 3분의 9라는 가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대분수로는 표현 못하죠. 얘들은. 그래서 얘는 3으로 표현하면 되죠. 이거는 이렇게 대분수로 표현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왜 분수가 나왔는지 조금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자연수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양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분수도 그냥 세는 거죠. 잘 보니까 3분의 1이 몇 개 있는지
얘는 3분의 1이 7개 있는 거고 얘는 3분의 1이 8개 있는 거고 얘는 3분의 1이 10개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작은 단위를 만들어서 1의 기준보다 더 작은 단위를 만들어서 그걸 또 세는 거예요. 이게 분수입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1의 기준을 바꿀 수 있죠. 1의 기준. 이거는 세는 사람 마음이죠. 이게 1의 기준이면 우리가 원래 정했던 단위 분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의 1인데 이 한 조각은 전체의 6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6분의 4, 6분의 5. 6분의 1이 7개, 6분의 1 8개, 6분의 1 9개, 6분의 1 10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체가 1의 기준이 여기 하나 1이잖아요. 1. 6분의 7은 이렇게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하나랑 6분의 1 한 조각. 이것도 1 하나랑 6분의 2 두 조각. 요거는 6분의 3 세 조각. 6분의 3 네 조각.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게 1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양은 달라질 수 있고 표기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1의 기준.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1의 기준을 예로 정하고 단위 분수를 예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표현 못하는 양들이 또 생겨버렸죠. 얘도 표현 못하고 얘도 표현 못하죠. 1의 기준을 정하고 단위 분수를 이걸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단위 분수 3분의 1이 요 두 개가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1이 두 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두 개가 3분의 1인 거죠. 전체가 이 두 개가 전체니까 3분의 1이 하나, 그럼 여기 둘, 아니요 여기 이렇게 세겠네요. 둘, 셋, 네 개, 그죠? 근데 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단위 분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양이 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표현하려면 3분의 1로 정하면 안 되겠죠? 1의 기준하고 단위 분수를.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직선에서 우리가 이제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직선에 한번 분수를 나타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의 기준이 이만한 크기의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옛날에 기억나죠? 이 수직선 만들어 가지고 사과를 빨리 셀 수 있었잖아요. 이 분수도 그냥 세는 거예요, 여러분. 세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1의 기준이면 여기가 1인 거죠. 1. 그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1이고 이거 한 조각은 이름이 뭐예요, 얘가? 10분의 1이라는 한 조각이죠. 왜냐하면 1을 지금 여기 10개로 나눴잖아요. 이 한 조각의 이름은 1을 10조각으로 등분한 한 조각인 거죠. 그래서 사과 쌓듯이 이렇게 하나씩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럼 요거는 10분의 여기서 여기까지는 10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죠. 10분의 1 두 조각, 10분의 1 세 조각, 10분의 1 네 조각 이렇게. 여기 옛날에 했던 사과랑 똑같죠? 사과도 하나씩 쌓으면서 여기 숫자가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사과 오른쪽에 이거. 그래서 이거 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보면은 이거는 10분의 1이 10조각인 거죠. 한 조각, 두 조각, 13, 14, 15, 19조각. 여기도 29조각, 30조각. 똑같죠? 똑같아요. 분수 어려운 거 없어요. 분수도 1보다 더 작은 조각을 세는 거예요. 근데 1의 기준이 있고 그 단위 분수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냐면은 10분의 1이 몇 개예요? 15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1의 기준 한 조각이랑 10분의 1 5조각 이렇게 앞에 거 5조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분수로. 대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반대로 이 대분수를 또 이렇게 가분수로 표현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10분의 1이 10조각이 있다는 게 20조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분모가 같은 분수, 분모는 이제 아래 건데요. 분모가 같은 분수는 당연히 분자가 클수록 크기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분수도 마찬가지로 그 더하기 빼기 숫자를 어떤 양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했다면 이거의 크기 비교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양으로 비교 안 하고 그냥 숫자끼리 더하는 규칙으로 여태까지 버텨왔다면은 이 분수에서 진짜 멘탈 붕괴 이렇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그 1, 2학년 그리고 이제 3학년 초반에 이렇게 양으로 생각하는 연습, 나누기 할 때도 그렇고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분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다른 분수들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1을 7로 나눈 거죠. 그러면 수직선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1을 7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4개로 나누면 어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위 분수는 일단 나눈 것 중에 여기 분모가 4지만 분자가 1인 게 단위 분수라고 했잖아요. 그 단위 분수끼리 크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많이 나눌수록 작아지겠죠. 등분할수록. 네, 그래서 당연히 보시면은 10분의 1은 더 작겠죠. 10분의 1이면 한 이 정도 있겠네요. 이 정도 10분의 1 양, 그 양이 피자를 10명에서 나눠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더 작은 한 명당 더 작은 피자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단위 분수끼리는 분모가 클수록 크기가 작다.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더 왼쪽에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이 분수랑 이 양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걸 수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수를 이제 소개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이 피자 이거는 이제 합쳐서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자가 2와 3분의 1 판 있다. 이렇게 분수를 배우면은 더 멋있게 이 양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수 말씀드렸는데요. 원리만 잘 알면, 그러니까 1의 기준을 잘라가지고 단위 분수를 정한 다음에 그 단위 분수가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분수는 결국에.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은 분수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수 알아봤고요. 역시 오늘 3개나 했네요. 3개. 이것도 하나 필요성 인식하셨죠? 네, 그리고 다위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해하셨고, 그리고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단위분수와 같은 분수끼리 이제 크기 비교하는 거, 그리고 수직선 위에 올려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네, 됐고요. 그래서 오늘도 퀴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분수가 되게 양이 많거든요. 분수 보시면은 여기 새로운 용어들 많이 나왔네요. 오늘 분수에 의해 새로운 용어들 여기 봐주시고,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헷갈리면은 여기 인공지능 프롬프트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 이동하고 찍고, 제미나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다 질문 엔터. 와, 그러면은 용어들 전체를 똑같이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등분이라고 하죠. 전체를 몇 개로 똑같이 나누는지, 전체를 몇 개 똑같이 나누는 아래쪽 숫자 아래가 뭘까요?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분모입니다. 네, 분모. 그래서 어머니 같은 숫자로 아래쪽에 위치해요. 이렇게 설명도 더 들을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씩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가 1인 분수, 분모가 아래 거였으니까 분자가 위겠죠. 1인 분수는 뭘까요? 분모는 단위 분수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고 힌트도 보고 답변 설명도 이렇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표시가 뭐냐면은 FRC는 이제 분수라는 표시인데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가 분모고 분자입니다. 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분수 이해 설명드려봤는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것도 세는 거예요. 단위만 좀 더 작게 만들고 표기법만 새로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